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명신화의 체스 이야기 김도윤입니다. 총 상금 500만원의 코리아 마스터즈 4강 경기는 이준혁 선수, 이경석 선수가 붙게 됐는데 첫 경기는 이준혁 선수, 한국 랭킹 1위 이 선수가 아주 멋지게 첫 경기를 승리로 따내게 됩니다. 더 자세히 이 경기를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카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에서 이경석 선수가 이제는 다시 100을 잡고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이경석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반드시 이겨야만 연장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준혁 선수는 무승부만 해도 결승에 진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 승부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이경석 선수는 D4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D4를 자주 채용하는 플레이어예요. 거의 E4를 안 쓰고 D4만 쓴다 얘기할 수 있고 퀸 앞에 폰을 전진하면서 중앙 차지해주고요. 이때 이준혁 선수는 인디안 디펜스 나이트가 오면서 이 자리 컨트롤해줍니다. 자, 그러면 C4로 중앙을 컨트롤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G6를 꺼내드는데요. 나이트 C3 비숍 G7으로 비숍을 피안케트 해줍니다. 이준혁 선수가 이렇게 두는 오프닝을 킹즈 인디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사실은 선수 레벨에서 굉장히 많이 채용되고 있는 오프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게 중앙을 내주지만 나중에 이런 형태로 중앙을 다시 공격하는 이런 전략을 킹즈 인디안의 주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캐슬링 나이트 F3 이렇게 진행되고 나서 D6로 이제 킹즈 인디안으로 정확히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선수들이 왜 킹즈 인디안 이렇게 중앙을 내주는 오프닝을 두는 걸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체스에서는 보통은 100이 약간 더 유리하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냥 100이 좋은 게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킹즈 인디안은 그 의견에 진짜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오프닝입니다. 대부분 흑의 오프닝은 어떻게 두냐면 보통은 100이 약간 더 유리하니까 그 유리함을 인정하되 너무 많이 유리해지지 않도록 조금 탄탄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미들게임이나 엔드게임을 봤을 때 동등한 싸움이 된다. 그러면 뭐 더 이제 길게 보자면 무승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흑에 이제 안정적으로 둘 수 있는 그런 오프닝들이죠. 근데 킹즈 인디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승부를 노린다기보다는 과감하게 승리를 위해서 내가 꼭 승리가 흑으로 필요할 때 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꽤 복잡하고 공격적인 오프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오프닝을 자주 채용하던 이제 체스 선수들은 이제 아주 유명한 분들을 언급하자면 예전에 전설적인 미국의 세계 챔피언 바비 피셔,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계속 정상을 군림했던 게리 카스파로프, 이 사람들이 킹즈 인디안을 거의 메인 무기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즘의 체스 선수들 중에는 나카무라, 그리고 뭐 라자부프, 딩리렌 이런 선수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스 오프닝이 이게 유행을 계속 타는데요. 시기마다 이게 패션 같아요. 패션도 어느 패션이 유행하고 그리고 다른 거 유행했다가 다시 복고로 이렇게 유행할 때도 있잖아요. 이게 킹즈 인디안이 카스파로프 때 사실은 엄청나게 인기가 높았다가 카스파로프가 크람닉한테 챔피언을 이제 주고 나서, 그리고 카스파로프가 이제 몇 년 있다가 은퇴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킹즈 인디안의 어떤 선수 레벨에서의 인기도 이런 게 확 낮아졌다가 킹즈 인디안의 채용률이 요즘에는 다시 또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킹즈 인디안을 진행했을 때, 자, 그러면 이 킹즈 인디안을 상대로 이경석 선수는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느냐? 바로 H3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원래 메인 라인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비숍을 전개해요. 그래서 E5로 중앙을 깨고요. 그러면 뭐 캐슬링 했을 때 나이트로 여기 압박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영역 이점을 차지할 때, 그 다음에 이제 100의 일반적인 계획으로는 이렇게 퀸 사이드에서 영역을 차지하면서 게임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보통은 이 폰을 나이트가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올려서 반대로 킹 사이드 이쪽에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킹즈 인디안을 상대했을 때 100과 흑의 일반적인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경석 선수가 꺼내든 H3는 사실은 그것과는 좀 달라요. 최근에 이 H3가 굉장히 킹즈 인디안의 상대법으로 핫해지고 있거든요. 이 수를 마코고노프 변화수 혹은 뭐 마코고노프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이거는 되게 저평가를 받았어요. 기존의 이수는 굉장히 평가가 좋지 못했는데 일단은 전개하는 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프닝에서 전개 안 하면 당연히 안 좋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재에는 가장 주목받는 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수의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수가 매우 유연한 수라는 거예요. 보통 이거를 영어에서는 flexible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가 뭘 하는지를 보고 내 시스템을 좀 결정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상대가 먼저 C5를 할지 E5를 할지 먼저 보여달라. E5를 하면 이렇게 베노니 계열로 가서 비숍 D3로 플레이를 하겠다. 만약에 E5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런 형태로 일단은 흑이 뭐 둘지를 기다려보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두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흑이 한번 기다릴 때 이제 킹즈 인디안 구조에서 이런 G4 같은 영역 확장을 노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숍으로 핀을 걸고 나이트가 나왔을 때 G4 그러면 이렇게 킹사이드 쪽에서도 같이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장점은 보통 흑은 킹즈 인디안에서 나이트를 빼고 나서 이렇게 F5를 노리게 되는데 이렇게 흑의 일반적인 F5 공격이 불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연하다. 그리고 G4를 통해서 F5를 막을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킹즈 인디안을 상대로 H3가 요즘 핫해지고 있는 이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H3를 상대로 이준혁 선수는 어떤 카드를 꺼내들 것인가 감상해야겠죠. E5로 일단은 킹즈 인디안으로 진행합니다. 특히나 이준혁 선수는 킹즈 인디안이 메인 무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D4에 대해서 자주 사용을 해왔고 그래서 킹즈 인디안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준혁 선수가 요즘 핫한 H3 라인을 어떻게 대응할지 보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E5 할 때 D5로 확실하게 영역 이점을 챙겨주면서 중앙을 닫아버립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메인 라인이 아까 보여드렸던 A5 그 다음에 비숍이 G5 올 때 나이트가 A6로 오면서 C5 가는 걸 노리고요. 이후에 뭐 G4를 했을 때 이제 나이트 C5나 혹은 C6나 혹은 퀸이 E8을 빼면서 일단 플레이하거나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메인 라인을 이준혁 선수는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 여기서 또 H3 라인을 상대로 가장 트렌디 가장 주목받고 있는 라인을 또 꺼내듭니다. 바로 여기서 NH5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오프닝에서 이렇게 기물이 여러 번 전개하면 좋지 않고 나이트가 구석에 가면 좋지 않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둘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빨리 가게 되면은 흑의 F5를 상대가 G4를 하기 전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G4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나이트가 F4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대에게 여기를 내준다는 게 불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백의 G4 계획을 차단할 수 있는 굉장히 요즘에 많이 채용되고 있는 수예요. 그러면 흑이 F5를 올리게 되고 백과 흑이 양쪽 다 이쪽 킹사이드에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게임은 복잡하고 조금 계산이 많이 필요한 그런 라인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경석 선수는 백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를 장기적으로 막아야 되니까 여기서 G3를 선택하게 되고요. 일단은 이준혁 선수가 나이트가 A6로 오면서 그 다음 나이트 C5 갈 수 있게끔 노려줍니다. 이경석 선수가 이제 비숍을 전개할 때 이런 식으로 F5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백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난히 이렇게 캐슬링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킹사이드 쪽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킹사이드 쪽에서 진행을 하려면 결국은 중앙폰을 교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해서 최대한 약점을 이끌어야 되고 흑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비숍이나 룩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포크가 되기 때문에 폰으로 잡으면서 이렇게 중앙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 대국을 제가 중계를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보니까 이제 이걸 백이 완전히 불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백이 원하는 G4를 통해서 F5를 차단하는 그런 플레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에게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흑이 이런 F5를 올릴 수 있는 그림을 방지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걸 제가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이 대국이 끝나고 제가 이 H3 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진행해 본 결과 백이기 전에 새로운 가능성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이경석 선수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 다음에 D6를 하니까 H3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새로운 연구 결과를 찾았어요. 바로 여기서 NF3를 두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두지 않고 여기서 그냥 바로 H3를 두고요. 그러면 흑이 이런 식으로 D6를 할 거 아니에요. 이때 비숍이 E3로 오는 겁니다. 이 나이트를 먼저 전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H3를 두는 마코고노프 시스템에서 이렇게 이 나이트를 전개하지 않는 거를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대각선을 막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흑의 나이트 H5, F5 전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왜 차단할 수 있냐면 그러면 E5를 예를 들어 밀겠죠. 그러면 D5 할 때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한다. 그러면 이제 나이트가 아직 전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숍이 이런 식으로 E2로 그냥 전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이트가 위험하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를 이제 공격하는데 이걸로 이걸 잡기는 싫으니까 이때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켜지고 비숍은 여기서 꽤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F5를 올린다면 그냥 이렇게 G3로 나이트를 쫓아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나이트가 그냥 뒤로 가게 되면 여기를 교환할 때 이제 폰으로 잡게 되면은 이쪽이 잡히게 되고요. 그렇다고 이제 비숍이 잡으면은 이렇게 포크가 걸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 이 순서를 상대로는 NH5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메인 라인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NH5가 막히니까. 그러면 이때 G4를 하고요. NH6를 할 때 이때 NG2를 하고 그러면 NC5 이런 거 오겠죠. 여기 중앙 쪽으로 오기 위해서. 그러면 이때 NG3를 하면 결국은 흑은 어떤 식으로 해도 이 F5를 백이 너무 많이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흑의 유일한 중앙 공격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 그냥 무난하게 전개를 이렇게 지속하면서 게임을 하게 되면 결국은 킹사이드 쪽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가진 공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요. 이게 바로 이경석 선수가 이 마코고노프 시스템을 선택하면서 원하던 게임 그림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게임 계획대로 이준혁 선수의 NH5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제가 백을 잡고 경기를 한다 라면 저는 만약에 H3 시스템을 선택한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조금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이 경기를 보고 연구 결과 내린 오프닝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실전은 결국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 흑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소 좀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이경석 선수는 나이트가 여기 있다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렇게 위협하거든요. 근데 이 게임을 제가 라이브 때 보면서도 걱정했던 게 흑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하나 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잡을 때 퀸이 들어오면 오히려 이게 물론 백도 공격에 대한 주도권이 있지만 흑의 경우에도 좀 공격에 좀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준혁 선수의 오프닝 셋업이 사실 꽤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흑이 확실히 뭐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백이 먼저 둔다는 걸 감안하면은 이게 동등하다는 것만으로도 이경석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족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NH4는 조금 욕심이었다. 만약에 안전하게 하고자 한다면 비숍을 여기서 전개하면서 그냥 천천히 전개 원칙대로 전개하면서 주도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퀸을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NH4를 하면은 여기서는 더 이상 여기 NF4 같은 걸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아마 나이트가 위험하기 때문에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룩지원을 천천히 하면서 게임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뭐 나이트 C5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그리고 뭐 이게 백이 확실한 공격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최소한 안전하게 동등함 혹은 약간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면 이 NH4는 약간의 실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전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쪽 G5를 통해서 약간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준혁 선수는 이렇게 피해줍니다. 이렇게 피해주면서 비숍의 기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여기서는 욕심부려서 흑이 이런 형태로 이 폰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은 이렇게 핀이 걸려있으면 예를 들어서 퀸을 공격하면서 템포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주도권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퀸이 어디론가 피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퀸이 이런 식으로 피하면서 핀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중앙을 교환하게 되면 비숍길이 오픈되게 되고요. 그리고 퀸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디스커버드 체크가 위협됩니다. 아무것도 안 둔다면 이런 식으로 체크 동시에 퀸이 잡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퀸이 F3 오면 결국은 여기로 피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퀸을 공격하는 타이밍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위협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이거를 메이트를 맞겠다고 지키게 되면 여기서는 이렇게 공격하면서 이제는 퀸이 피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퀸이 트랩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쉽게 흑이 이거를 먹으면 안 돼요. 사실 이걸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킹을 안전하게 하면서 어떻게 기물 전개를 빨리 하느냐가 여기서는 흑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경석 선수가 비숍을 E3로 전개를 합니다. 이수혜의 아이디어는 결국은 룩이 G5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흑이 이렇게 잡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여기에 강력한 압박을 넣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것도 사실 결론적으로는 실수가 됩니다. 이게 왜 실수가 되냐면 실전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흑의 다음 이수가 너무 강력합니다. 오히려 여기에 압박을 넣겠다는 그림이 비숍이 여기로 폰 하나를 주면서까지도 왔는데 여기서 너무 단단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언젠가 이걸 안 잡기도 애매한 게 이 위치에서 비숍이 너무 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국은 여기를 잡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앙폰이 모이게 되겠죠. 이 모양이 백에게는 공격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그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제 저는 보면서 결국은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폰을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교환해야 된다고 봤어요. 이렇게 공격을 위해서 최대한 포지션, 여기 대각선을 열고, 그러면 여기서는 폰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퀸이 위치가 너무 불안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게 되면 퀸의 갈 위치가 마땅히 없어지거든요. 여기서 퀸이 템포가 뺏기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떤 거냐면 결국은 이 퀸이 퇴로가 너무 없기 때문에 퀸 D2, 퀸 사이드 캐슬링, 룩 H1, 룩 G1 이런 식으로 트랩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올려서 트랩을 안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격당하면서 템포가 뺏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백은 공격을 위한 셋업이 진행되거든요. 이거 자체가 불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폰으로 잡지 못하고 이렇게 비숍으로 잡으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여기 템포가 빼앗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되면 여기 차단하는 거예요. 여기 차단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백도 꽤 강력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은 퀸이 2 이런 희생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디스커버드 공격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체크 걸고 이렇게 할 때 그냥 룩이 잡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디스커버드 체크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흑의 입장에서는 사실 거의 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비숍 E3가 아니라 무조건 잡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비숍을 잡는 거 강제할 수 있고 적어도 이걸로 템포 한 번을 벌 수 있었죠. 근데 물론 이렇게 되더라도 이게 흑의 입장에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백의 입장에서도 최대한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최소한 동등함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돼서 불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경석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경석 선수는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주는데 퀸 D2, 그 다음 퀸 사이드 캐슬링 준비하는 거죠. 나이트가 이렇게 들어올 때 퀸 사이드 캐슬링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경석 선수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나이트의 위치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환해야 돼요. 잡아야 됩니다. 그럼 폰으로 잡고요.
그럼 또 얘 위치도 보니까 또 부담스럽죠? 이렇게 잡게 되면서 이 중앙에 너무나 강력하게 압박이 되는 폰 뭉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경석 선수의 자잘한 실수들이 쌓이면서 이준혁 선수가 조금 더 좋은 모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통은 압박을 당하고 있을 때 실수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경석 선수는 이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만 결승 진출을 위한 연장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부담도 상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퀸이 B4로 오면서 룩을 공격하면서도 여기를 압박하는 노림수를 두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분리할 때 이런 카운터 공격을 시도하는 게 체스에서 일반적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런 중앙이 뺏겨 있을 때 공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여기서는 퀸 혼자만으로는 뭔가를 만들어내기에 좀 무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경석 선수의 이 수가 결국은 실수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경석 선수가 조금 동등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사실은 이렇게 비숍 G4를 두는 게 조금 전략적으로 안전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이 불리할 때는 먼저 동등한 가치의 기물을 교환하면서 최대한 이렇게 무력화를 시키는 겁니다. 아마 이경석 선수가 이것도 생각은 했을 텐데, 이제 룩으로 잡았을 때 여기 폰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해서 공격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막히고 이렇게 다 교환하게 되면 결국은 이 그림이 흑에게 매우 유리한 퀸 엔딩이기 때문에 특히 이 중앙폰이 퀸의 활성화를 막고 있죠. 아마도 이를 걱정해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폰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폰으로 잡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버텨보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가장 할만한 그림이다. 물론 이것도 흑이 더 유리한 건 맞지만 최대한 버텨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경석 선수는 약간 무리를 하게 되면서 이게 실수의 시작이 됩니다. 점점 실수들이 쌓여가면서 이게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저는 이 흑이 어떤 거 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비숍이 이 폰을 잡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폰을 왜 그랬냐면, 이 폰을 안 잡게 되면 저는 이제 백이 이렇게 하는 게 유일하게 조금 비벼볼 수 있는 가능성이라 그랬죠. 이걸 안 잡게 되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불가능하죠. 그냥 잡히니까요. 실전에서 이준혁 선수가 둔 것처럼 이렇게 둔다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백의 입장에서 좀 더 안전하게 둘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도 여기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질 텐데, 이런 식으로 퀸이 빠지면서 여기를 좀 지켜주면서 여기를 압박한다면 그럼 결국 여기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 최소한 심하게 뚫리지는 않는다. 어쨌든 버티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뭐 사실 근데 이경석 선수는 비기면 어차피 4강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모험수를 해봤을 거예요. 근데 불리한 상황에서 오히려 무리를 하게 되면 그 무리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경석 선수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비숍을 F5로 빼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잡으면서 2판 4판 공격하면서 여기서 이제 체크메이트 시키거나 여기에 들어갔을 때 E5를 노리게 된다면 조금 강한 공격이 생겨나지 않을까 했는데, 이준혁 선수가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엄청 유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앙에 대한 압박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이준혁 선수는 여기서 F3를 먼저 올려주면서 비숍의 활동성을 극단적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쉽게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가 위험하죠. 그러니까 룩이 빠질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룩만 여기 와도 게임이 끝납니다. 왜냐면 퀸이 이런 식으로 빠진다고 해도 여기서 바로 체크메이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경석 선수는 여기서 바로 빠지지 않고 퀸으로 여기를 잡으면서 체크메이트를 노려주는데요. 여기서 아마도 이경석 선수가 놓치고 이준혁 선수가 찾은 아주 중요한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를 지켜주면서도 이렇게 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킹이 피하게 되면 여기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룩으로 이렇게 막을 텐데, 비숍이 이때 살짝 빠지면서 이 E5 칸과 G7 칸을 동시에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흑이 아주 탄탄하게 막고 흑이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경석 선수가 희망이 없다고 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서로 복잡한 상황이 진행되고 제한 시간이 90분인 경기에서 서로 시간이 거의 10분대가 남을 때까지, 시간이 거의 없을 때까지 시간을 거의 다 쓰면서 이렇게 진행한 모양새입니다. 서로 많이 시간을 썼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준혁 선수의 포지션이 아주 유리해졌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경석 선수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희망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E3 이런 식으로 밀고 오면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비숍 빼고 E3 하면 이건 그냥 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경석 선수가 고민을 거듭하다가 아주 멋진 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수는 바로 룩이 G4로 가는 겁니다. 이 수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수예요. 아주 멋진 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했을 때 어차피 여기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프로모션이니까 이렇게 잡으면 이길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 하나 주고 그냥 새롭게 피숍 잡고 퀸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막으면 일단은 퀸이 피해야 되잖아요. 그때 문제는 이렇게 퀸이 피하게 될 때 퀸이 이쪽을 잡는 템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최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무승부고 이렇게 막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더 강력한 체크메이트 공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를 잡는 것 자체가 안 된다. 그렇다면 이제 언뜻 보기에는 퀸이 피해야 되는데, 퀸이 피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경석 선수가 아주 멋지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를 잡고요. 이렇게 잡았을 때 이때 비숍을 살리면서 여기 두 개의 패스폰, 여기를 이용해서 게임을 조금 비벼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이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언뜻 보면은 지금 사실은 흑의 공격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오히려 백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경석 선수의 계산하는 능력이, 수를 찾는 감각이 장난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룩G4부터 이거를 희생하는 아이디어까지 아주 좋았죠. 근데 여기서 사실 이준혁 선수가 놓친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구경하면서 이거 같이 카운트하는 거 생각해보면서 이런 거 안 되나? 이런 거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안 돼요. 그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게임 구경하면서 안홍진 선수, 이제 한국의 다른 인터내셔널 마스터죠. 룩 C8을 얘기했습니다. 룩 FC죠. 룩 AC가 아니라. 근데 이 수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잡게 되면 이렇게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룩을 살려야 되죠. 어떻게든 룩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비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포지션은 흑이 여지없이 이기는 엔드게임이 됩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패스폰이 불안해지게 되겠죠. 빠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뒤로 가게 되면 확실하게 이거는 흑이 이기는 엔드게임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준혁 선수가 여기 룩시에라는 수를 놓쳤다. 근데 서로 시간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뜻 퀸을 주고 다른 공격을 카운터를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일단은 이게 강력해 보였기 때문에 이수를 두는데, 이수를 둠으로써 백이 공격 가능성이 많아졌고 여기 패스폰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경석 선수의 마지막 그 노림수가 좀 잘 먹혔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경석 선수가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좋은 수를 잘 찾아내서 실전에서는 비숍이 피하고요. 룩이 공격을 하게 될 때 퀸이 한번 피해줍니다. 그래서 룩이 이쪽에 퀸이 있으니까 한번 공격해서 여기 압박을 넣어주고요. 퀸은 이런 형태로 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준혁 선수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여기 쪽에 압박을 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흑의 문제는 여전히 이제 킹이 좀 노출되어 있는데 상대 퀸이 너무 앞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중앙폰을 밀어서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경석 선수가 어쨌든 게임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 그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B4를 두게 됩니다. 이거의 목적은 만약에 여기서 C5를 성공시킬 수 있으면 이 게임을 잘하면 이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도박수예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준혁 선수가 좋은 수를 잘 발견했다면 여기서 게임을 이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는 사실은 엄청나게 큰 대약수입니다. 서로 시간이 많았다면 이 수를 두는 순간 이준혁 선수가 좋은 수를 찾고 아마 졌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빠르게 B4를 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두려면 이렇게 B3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퀸기를 연다고 해도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쪽에서 룩이 사실상 거의 막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다른 거 하면서 백이 천천히 빈틈을 노려볼 수 있는,
흑이 이런 식으로 깨는 것도 안 되는 게 이런 식으로 가면 그냥 여기가 잡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도 뭔가를 시도하기가 되게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B4를 하게 되면 일단은 E3 이렇게 밀었을 때 여기에서 아주 좋은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준혁 선수가 놓친 수가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퀸이 E4로 오면서 여기 지점에 대한 더 강력한 압박,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압박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준혁 선수가 놓친 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멈추고 한국 랭킹 1위가 놓친 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 아이디어를 놓쳤어요. 룩시4 체크.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체크가 되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 폰이 막고 있기 때문에 쉽게 체크메이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메이트는 없어요. 그 다음 체크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폰을 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프로모션이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킹이 약간 불안하다는 점인데, 여기서는 이제 더 체크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 정도까지만 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체크 안 되죠. 퀸한테 잡히니까 여기 체크도 안 돼요. 절묘하게 룩한테 막히니까. 그래서 여기 체크를 막는 것까지 사실은 봐야 이 루키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조금 놓친 아쉬운 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퀸 E4를 뒀는데 실전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이 B4를 둔 노림수가 실질적으로는 대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C5로 올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게임이. 이준혁 선수는 그렇게 유리하던, 오프닝에서 그렇게 유리함을 쌓았던 게임인데 이게 무승부되거나 잘못하면 역전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여기서 이준혁 선수는 이걸 잡게 되는데, 여기 B4를 잡으면 이렇게 그 다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안 잡죠? 하는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흑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준혁 선수는 여기를 그냥 잡으면서 여기를 일단 지켜주는 선택을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체크를 걸어요. 그럼 킹이 피하고요. 이때 이경석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 비숍이 참여하면서 여기로 공격하는 아이디어를 게시합니다. 근데 이준혁 선수가 여기서 E4를 막아버리니까, 근데 아마 이걸 막고 이경석 선수는 이게 실수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E4를 막았을 때 문제가 뭐냐면 비숍을 뺐을 때 흑에게 너무 강력한 이런 공격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퀸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오면은, 이쪽으로 가면 여기 들어가면 메이트고요. 이쪽으로 와도 그냥 이렇게 퀸 B4 체크를 하고, 그러면 여기밖에 없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체크메이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E4 맞자마자 이경석 선수가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E4가 굉장히 강력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실은 욕심 안 부렸어야 됐어요. 그냥 체크 걸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이거 희생이에요. 이거 희생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킹을 결국 이렇게 피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핀도 풀고 여기 희생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흑도 공격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무승부될 확률은 되게 높아지겠죠.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경석 선수는 어쨌든 이겨야 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결과가 되게 중요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사람 욕심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비숍 D3하고 E4를 이렇게 맞을 때 여기서 비숍이 바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체크를 걸어 봅니다. 근데 여기로 빠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체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망했다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체크가 없으니까 비숍이 온 김에 여기를 잡게 됩니다. 이 폰을 잡으면서 마지막으로 여기를 노리는 아이디어. 그리고 만약에 퀸이 교환되게 된다면 이 폰들이 패스폰이기 때문에 엔드게임에서 더 유리할 거라는 계산. 이게 이경석 선수의 술기였는데요. 근데 이경석 선수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준혁 선수가 둔 최선의 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이준혁 선수의 다음 수 예측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지션에서 흑의 공격의 핵심은 룩이 여기를 잡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될까요? 여기서 잡으면 체크 걸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쪽이나 이쪽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막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체크를 걸고 싶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체크를 겁니다. 그러면 유일한 가능성은 퀸이 막는 건데요. 이렇게 퀸이 막게 되면은 여기 방어자 제거, 이렇게 체크로 룩을 희생하면서 퀸의 방어를 없애면서 공짜로 잡고요. 체크
체크니까 뭐 맞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체크 걸면서 킹이 피할 때 체크 걸면서 포크 걸고 이게 잡히게 되면은 흑입장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경석 선수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피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강제로 체크메이트로 아주 멋지게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체크를 걸고요. 이렇게 갈 때 이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체크를 걸고요.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퀸이 C3로 오면서 밑으로 못 가게 막아주고요. 그럼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 갔을 때 이렇게 하면은 강제로 체크메이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실전에서는 여기에서 이경석 선수가 기권하면서 이준혁 선수가 결승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멋진 체크메이트 수순,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게임에서 서로의 치열한 수익기의 끝에 결국은 이준혁 선수가 체크메이트로 이기는 모습이었는데, 여기 이제 룩 G4 이후에 룩이 이제 희생하면서 이토록 불리한 게임을 이준혁 선수를 흔들어서 무승부가 될 뻔한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이경석 선수의 강한 계산력 그리고 강한 기본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워낙 고통받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겨야만 연장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겹쳐서 막판의 욕심이 결국은 이경석 선수의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는데요. 이 게임에서 이준혁 선수의 초반 한 20수 정도까지 판짜기는 이번에도 아주 제대로 먹혀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이준혁 선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때는 놓치는 부분들이 아직 있다 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한 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부족한 시간에도 이준혁 선수가 잘 파고들어서 멋진 체크메이트로 대국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긴 해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체스의 매력과 재미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